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도 지금 도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다가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용산 쪽에서 갇혔다고 저희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마도 오늘 함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일단 지금 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출근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6시 현재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염창 IC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대교 남단 하부 개화 육관문 양방향 그리고 증산교 사거리에서 중동교 사이 양방향 그리고 당산철교 남단에서 당산 지하차도 양방향 여의 상류 하류 IC 전방향 여기도 차량 통행이 지금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들로 양화대교에서 노량진 구간 북국공 고가차도 양방향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잠원 IC에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진출 램프 전차로 역시 진입이 어렵다고 하고요. 한강의 잠수교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달 2일 오후부터 엿새째 지금 통행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출근길에 오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도로 통제 상황 먼저 체크하시고 출근길에 오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시작을 해보죠. 네, 서울이 어제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내 곳곳이 물폭탄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댐 방류로 인해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도로 곳곳이 계속 통제 중입니다. 그렇죠. 자, 뭐 교통 통제 상황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뭐 전해드렸으니까 뭐 굳이 다시 안 살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선박 세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원래 설치되어 있던 인공 수초섬이 이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의 환경감시선 또 경찰청 등 선박 세척이 고박 작업에 나섰다가 전복이 된 겁니다. 단단히 묶는 작업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량이 너무 많이 불어났고 또 유속이 빨라서 작업이 여의치 않자 지금 보고를 하고 철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수상 통제선에 민간 고무보트가 걸리면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두 배가 나섰다가 함께 충돌하며 모두 전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밤 9시에 구조 작업이 일단 중단됐다가 조금 전에 네.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6시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좀 성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복된 선박들이 모두 의암댐 수문을 통해서 하류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무사히 구조된 한 명도 사고 지점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네. 또 다른 한 명은 20km 가량 떨어진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사망 1명, 구조 1명, 탈출 1명,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요. 워낙 수색 범위가 광대한 데다가 물도 흙탕물이라 수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인공수초섬이 도대체 뭐라고 네. 거기에 보트를 띄워서 묶으라고 어떻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그래서 그 유족들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간 시설물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무리하게 경찰청에서 지시를 네.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네.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음.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장을 찾은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춘천시 행정선에 타 있던 그 상황에서도 배가 좀 작았는데 다수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타는 바람에 사고가 좀 컸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다수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반명이 좀 분명히 경위를 파악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인명구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인공수초섬 묶기 위해서 보트를 띄우라는 지시를 도대체 내릴 수가 있는 거냐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수색 작업인데 네. 일단 좀 그 완료를 하고 이건 좀 경위를 좀 반드시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반드시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도로 교통 통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경부 고속도로 잠원 나들목에서 잠원 고가차도 통제는 풀렸다고 지금 방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혜 변호사 이제 페이스북 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MBC의 검언 유착 보도 관련해서 이 여권 인사가 전화한 여권 인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나오면서 양측이 지금 진실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이 통화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통화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양쪽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이나 내용 등이 너무 상이해서 통화 시점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권경혜 변호사는 처음에 보도 전에 전화가 왔었다. 또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네. 또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통화 내역을 보면 MBC 보도 이후 9시 9분 정도의 통화를 했고요. 약 예. 23분 통화였으며 당시 검언 유착 보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신이 그 이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의원 시절에 이제 e스포츠 관련 그 이제 수뢰 사건 연루된 어떤 보좌관을 어떤 법률 대리인으로 이제 그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겪었던 걸 갖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권경의 변호사 쪽에 추가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기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은 하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 꼭 쫓아내야 된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MBC 검언유착 보도가 최초로 나갔을 때는 그 보도에 한동훈 전 검사장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보도 내용을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애당초 SNS에 이 내용을 올렸던 데에는 바탕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권언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 통화 내용 자체가 하나의 그것의 방증일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 물론 그때는 이제 익명으로 했습니다만 네. 올릴 때는 그냥 한상혁 위원장이라고 하죠. 한상혁 위원장이 보도도 나가기 전에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게 결국은 MBC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방통위원장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통화 시점이 방송 후가 되니까 네. 일단 그 문제의식은 소멸이 된 거고 네. 별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남는 논점 하나는 보도 후에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보도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실명 보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콕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논점 딱 하나는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죠. 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결국엔 보고를 미리 받았던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를 가지고 한상혁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이제 그 이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관 변호인을 맡으면서 겪었던 그때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한 얘기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제 그 수사 기법 등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논점이 딱 그거 하나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일단 좀 그 추출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의 어떤 그 말이 맞느냐. 일단 네. 이건 검증 대상이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 논점을 제기한다면 그 보도에서는 물론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는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추정이 불가능한가? 전혀 뭐 사실 그때 뭐 이름만 치면 다 윤석열 최측근 치면은 포털에다 검색만 하면 나오는 이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때 이미 막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예, 일단 당시에? 아무튼 이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정리하는 동안에 지금 박준 변호사가 뒤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집이 좀 고생하셨습니다. 먼데 경기도시죠? 예, 네. 가는 곳곳마다 차량이 통제가 돼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통제되는 곳만 골라다니세요? 그렇게?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아니 방송에 통제돼서. 출연하신 분이 그러니까 도로 통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고 좀 움직이시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한테도 죄송의 말씀을 아유,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 그래서 고생하고 오셨는데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외로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요. 어제 다 들었어요. 저는. 다 듣고 들었어요? 있었는데. 예. 네. 아무튼 지금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네. 네.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마무리 짓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주장한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이 권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상현 위원장의 사퇴 혹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특검과 국조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아마 이어질 것 같죠? 공방이 쭉 이어질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 색에서 더 아마 추가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끊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된 건데요. 대한전공의협회가 이제 어제 김강래 복지부 차관과 1시간 20여 분간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양측 이견만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단 휴진도 예고한 대로 됐는데 이들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4천여 명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한데 반대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집단 휴진 및 헌혈, 피켓 시위, 야외 집회 등 공동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기한 파업이 아니라 오늘 딱 24시간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시간입니다. 네,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딱. 그럼 이제 의료 공복에 대한 우려는 조금 좀 덜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은 그래도 이 다른 많이 동참은 할 것 같지만 네. 대체 인력 투입이 지금 하기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코로나도 있고 사실은 의료 공백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음, 의료 대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하루가 아니고 네. 이틀, 3일 장기가 된다 그러면 의료 대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전공의 파업이 그러니까 24시간 시한부 파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된다면 물론 그래도 공백은 공백이죠, 생기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음 주인가요? 14일? 14일로 예정된 네. 개원이 파업이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총파업이죠. 그렇게 문제입니다. 돼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11일에 양측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좀 뭔가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아무튼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의대 정원 문제죠. 사실은 이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얼만큼 늘리는 게 맞는지 공공의료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정부에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발하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좀 더 그러니까 추가로 어떤 공급이 돼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나아진다면 뭐 반길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밑줄 쳐서 좀 봐야 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늘리면 어떡하느냐. 전공의 대표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기획으로 이제 그 저희도 특별히 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랄까 의료 인력 같은 네. 것도 그러니까 다시 어떤 거 이게 시장이 좀 그러니까 구조조정되거나 조정될 그렇죠.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이걸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으로 의료법상으로는 대면 진료만 가능하고 비대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그걸 푼다면요, 이제 언택트 시대고 이래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원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고 네,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들한테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정원을 늘린다? 예. 뭐 이런 어떤 문제식이 깔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쩌면 그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로나 전후 이제 앞으로 코로나 후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것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숱하게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예.
뭐냐면 의사가 이제 부족하고 해서 간호사한테 사실 의료 행위를 시키는 네, 지금 그렇죠. 그 불법인데 문제 여러 그렇게 번 하고 됐죠. 있잖아요. 지금 사건화된 게 한두 건이 아니지 그 않습니까? 무면 의료인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방에 지금 의사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 지방은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그것 지금 때문에 포인트가 하는 맞춰져 거니까요.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이제 2022년부터 10년 동안 400명씩 늘리서 4,000명이라는 건데 그 중에 300명이 사실 지역 의사를 특별 전형으로 해서 뽑는다라는 거였거든요. 또 네네. 이제 이들도 대부분 이제 흉부외과,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 소위 비인기 이쪽에 의무적으로 필수 의료에 좀 복무를 하게끔 해서 이에 대한 수요, 항상 부족했던 수요를 좀 맞춰주기 위한 공급 방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새 이게 좀 사라지고 다른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가지고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지금 합니다. 지방 의료 산업이 뭐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상이 뭐냐면 이 그 효도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서울의 그 대학병원에 맞아요. 보내서 그러니까 종합 진단 한번 건강진단 받게 건강 하는 진단 받게 하는 예. 것 이게 효도의 바로미터. 왜냐하면 이런 없으니까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없으니까. 지방 의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건데 그거를 지금 결국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이거 저도 뭐 변호사 단체 뭐 이런 게 네. 직역 이기주의가 있긴 하지만 변협 이사십니다. 대한변협 이사긴 한데 이 의협도 그런 부분 직역을 뭐 이해를 하지만 또 국민 전체적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게 뭐 무진장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리다. 지금 그렇죠. 협의체를 만들긴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네. 의사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만에 하나라도 비대면 진료가 이제 확대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든지 이런 어떤 네, 문제에 대한 그렇죠. 어떤 생존권의 불안감은 문제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한번 뭐 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적 관점에서 볼 것도 또 있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경부고속도로 잠원 IC하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진출 램프 전 차로 다시 통제가 풀렸었는데 다시 통제가 시작됐다고 지금 방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예 여기는 포기를 일단은 제가 뭐 안 된다. 일로 네, 계속 생각을 올라가시는 하시는 게 네.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오늘 한 신문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 교통난 네. 이거를 썼더라고. 뭐 최근에 3시간 걸렸다는 소식도 있고 예. 오늘도 아마 거의 그러니까 버금갈 것 같으니까 차를 놓고 나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오늘은. 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